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극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극한 역시 못지않게 우리 수험생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행렬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어떤 문제였었냐면 진입한명 문제, OX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였던 목적은 OX 문제를 초토화시키는 거지. 하지만 더불어서 OX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잡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렬도 나름대로 이제 개념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 그래요. 참거진 문제뿐만 아니라 극한에 관련된 어떤 개념 정리와 문제 접근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서 극한 단원에 나오는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들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강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또 드렸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극한인데 여러분들 극한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수열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쵸? 일단 수열이 뭘까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자만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열이 뭐야? 라고 딱 선생님이 여쭤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선생님. 그래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극한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씀이냐?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함수. 대응관계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적 정의가 n이라고 하는 집합에서 r이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대응관계로 우리는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군요. 뭘까요? 자연수죠? 자연수라고 하는 건 1부터 출발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아? 그럼 1에 대응되는 어떤 값이 있겠죠? 얘를 A1이라고 놓을 겁니다. 즉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함수값. 2에 대응되는 걸 A2라고 놓을 겁니다. 세 번째, 즉 A3이 바로 함수값이 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였었냐면 n이 대응되는 이 값이 바로 an이다라고 놓고 수열 파트에서 핵심이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물론 이 강좌에서 이제 잠시 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수열 어차피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극한을 갖다 이제 선생님 설명해 드릴 건데 극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수열의 극한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진짜 한번 외쳐보자. 얘들아, 따라해봐. 극한은, 따라해보세요. 극한은, 지금 독서실 못하겠지, 얘들아, 그죠? 자, 극한은 방향이다. 극한은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수열의 극한은 뭐예요? 수열의 방향이 된다는 얘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항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갔을 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갖다 연구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그래서 극한은 방향이라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왕 내칭이면 한번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볼까?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대충 넘어갈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럼 선생님 제자 아니야. 진짜로 n분의 1이다 이겁니다. 에이 이거 진짜 안다. 그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형이라고? 하지만 행렬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개념을 갖다가 완벽하게 초토화시킬 거야. 무슨 말씀이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수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함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그렇다면 얘가 바로 함수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다고 하세요. 맞지, 얘들아? 그럼 우리는 이 함수값의 변화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함수예요, 여러분들? 아주 먼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분수함수라는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난다고 해. 기억나?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에 대응되는 y값, 즉 함수값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요거요 x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x가 자연수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아,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실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정의역조차도 바로 실수집합이라는 얘기지. 근데 수열에서는 자연수집합이라고 했었던 거 맞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x가 1이었을 때, 즉 n값이 1이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나, 얘들아? 2점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2대비했을 때는요?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오케이. 3대비했을 때는요? 3분의 1 되는 거 맞지? 여러분들 함수값의 변화를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는 거 맞나? x값이 무한대로 가면 쭉 내려가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결국은 0에 수렴한다. 0으로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래요. 아주 간단했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확실한 개념 정리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 학생들께서 선생님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계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2n 플러스 3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알지요. 어떻게 알아? 에이, 분모의 최고차로 분점모 나누죠. 그래요. 선생님 말씀은 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역시나 얘 또 뭘로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프로 이해를 해줄 겁니다. 왜? 얘가 수열이거든요. 수열의 일반항이거든요. 그럼 수열의 일반항의 함수값의 어떤 변화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어려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되니? 이 n 플러스 3을요 뭘로 나눠주면 되니?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럼 몫이 2가 되는 거 맞니? 그럼 2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빼주는 거 맞니, 얘들아? 1 되는 거 맞냐? 그럼 이 주어진 준식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에다가요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바뀌어지는 거 맞죠, 여러분들? 혹시들 기억들 나시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혹시들 기억나시나? 점근선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 분수함수의 핵심, 생명은 바로 점근선이었었지. 자, 그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요놈의 점근선은 뭘까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N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 맞지?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다. Y축으로 이만큼 끄집어 올라간 거 맞지? 그래. 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기본형의 형태는 N분의 1이 형태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놈의 어떤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수열의 일반항, 즉 자연수의 집합, 실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맞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마 1이었을 때 어떤 점이 찍힐 겁니다. 2였을 때 또 어떤 점이 찍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점들 찍혀지는 이 함수값들을 보면 실제로 요 y는 2라고 하는 이 점근선에 항상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은 바로 뭐다? 2가 된다. 물론 얘를 이렇게 풀으란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얘를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만 풀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열은 곧 함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열의 극한 방향이다. 수열의 방향이다. 함수값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물론 이제 수열에 관련된 것들은 선생님 이제 요 이후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어떤 개념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극한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극한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래요. 이제 계산 원칙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계산 원칙은 선생님 이렇게 말씀으로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 왜? 우리 학생들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였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형으로 나뉘죠. 첫 번째, 최고차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그건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부정형의 어떤 꼴의 형태가 나오면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내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대표적인 꼴이 바로 이런 게 부정형이지. 그 부정형을 갖다 확정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거나 유리화를 한다거나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룰루를 할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 내지는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일단 극한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이쪽에다가는 선생님 잠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일단 OX 퀴즈 문제를 풀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 1번. AN이 수렴을 한답니다. 선생님, 얘가 수렴을 해요?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수열의 방향이 어떤 한 값을 계속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지. 여러분들. 얘가 수렴을 했을 때, 잘 들어야 돼. 알고 있는 문제라고 넘어가면 안 돼. 뭐니? 2의 n-1이라고 하는 것과, 좀 크게 쓸까요, 여러분들? A에 이 n이라고 하는 것도 수렴한다. 이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선생님,
맞을 것 같아요. 왜요? A1, A2, A3, A4, A5, A6 쭉 나가는 거지 얘들아, 그죠?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어디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쳤어? 홀수 번째 거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맞지? 얘가 바로 얘를 얘기를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아? 맞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A 네 번째, 여섯 번째, 얘가 바로 이 짝수번장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이 노란 색깔이 뭐 한답니까? 수렴한다는 얘기 맞지? 그래, 수렴한데 어떠한 값을 계속 가까워지고 있대. 그럼 실제로 파란색만 뽑아놨을 때도 어떤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 맞니, 얘들아? 극하는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빨간 색깔도 어차피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그럼 얘는 이제 참이라는 건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목표는 1번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죠? n이 무한대라고 할 때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답할 준비하세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하고 뭘까요? 수렴하는 것. 수렴하는 것과 뭐라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발산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도록 할 겁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누가 뭐래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극한값은 수렴 또는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개념은 정확히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 발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느낌상 왠지 모르게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들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진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진동도 발산이에요. 진동 발산이라는 거를 참고서에서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들부들 떠는 건가요? 뭐 좀 웃기지 않은 좀 예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은 웬만한 학생 뭐 다 갖고 계실 텐데 핸드폰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핸드폰을 갖다 진동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전화 왔을 때 부들부들 떨지 걔들이. 맞나? 그 부들부들 떠는 게 진동인가? 수학에서는 말이죠. 상식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1이 있고요. 2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이 있고요. 8분의 1이 있어요. 16분의 1이 있어요. 분수함수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 요놈의 극한값은 0입니다. 마이너스 32분의 1이다 라고 써버리면 얘는 부들부들 떠는 건 사실이지. 수학에서 말하는 진동은 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건 사실이지만 얘는 결론적으로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도 어차피 부들부들 떠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선생님? 얘는 수렴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수렴 안 합니다. 그럼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입니까? 아니란 얘기야. 떨면서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좀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조금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엄마 닮았대요. 그래요? 엄마 닮았어? 오케이. 그럼 수학적으로 엄마 닮았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지. 수학에서 말하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나 축소를 시켰을 때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 학생 확대시키면 엄마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진동은 수렴하지 않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거. 그건 무조건 진동하는 거다. 진동 발산이다.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하지 않는 부들부들 떠는 거를 수학에서 진동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다음 강에서 실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바탕이 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 알겠어? 됐습니다, 이제. 자, 됐어요. 자, 이제, 됐니, 근데? 확실히 정리하셨어? 자, 이제 2번, OX 문제 2번 문제로 들어갈 텐데, 자, 보세요, 한번. 그럼 방금 1번 문제의 영명제군요. 우리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극한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에서 참거진 문제는 다 명제라고 말씀드렸어. P면 Q다라고 하는 게 참이야. 1번 문제가 바로 참이었었지. 그럼 Q면 P다가 참이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가 더 많지. 바로 그거야. 2번인데 2번. 자, 선생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첫 단원 이제 처음 들어갈 때가 선생님 강의는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수렴을 한대요. 어떤 값을 수렴을 해요? 몰라요. 뭐 어떤 값을 수렴하겠지 뭐. 그럼 얘도 수렴을 한대요. 일로 수렴을 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문제 질문은 뭐냐면 얘가 수렴을 했을 때 과연 AN이 수렴을 하느냐? 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극한 단원에서도 이론적으로 발레 없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꼭 발레가 필요하다. 물증을 잡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이 진동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뭐 100%는 절대 아니야. 하지만 진동으로서의 어떤 발레를 잡는 데 있어서 진동을 갖다 잡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야. 명심하세요. 뭐를요? 발레 잡을 때는 진동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1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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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얘가 바로 요 놈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상수 수열이네. 상수함수네. 다 1로 대응되는 거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는 거네. 옳거니 홀수 번째는 1이고요.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로 구성된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뭐라고요? 1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1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1하고요. 마이너스 1.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홀수 번째 건 다 뭐가 되시는 거야? 1이 되시는 거 맞지? 짝수 번째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얘가 수렴을 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렴하지 않는 건 발산이라고 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죠. 수렴하지 않지요?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수학에서 진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벽하게 대충 뭐 몇 개 발레만 딱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끝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얘는 거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3번인데 3번이거든요. 일단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지워도 되지. 자, 지우는데 3번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설명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도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하나? 잔소리 할 만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질입니다, 성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성질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입니다.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무지하게 중요한. 아하, 수렴한다는 얘기구나. 수렴한다는 얘기구나. 옳거니.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신다는 얘기다. 자, 선생님이 이것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봤어, 안 봤어? 웬만한 참고서에 다 나와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신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진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얘를 딱 보면 an 플러스 b 뭐 이거 뭐 분비합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네 뭐. 그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네 뭐. 뭐 별거 아니네 뭐. 라고만 생각하니까 수학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잘 들어. 얘는 지금 뭐냐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어떤 사실이 핵심이라는 얘기야.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뺐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수렴하는 걸 더하거나 뺐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정말 중요한 건 이 자식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 선생님 지금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 느껴져 지금? 느낀다고 하세요. 느껴지지? 지금 인상 빡 쓰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너무 인상 썼나?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거나 빼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성질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거야 얘들아. 그렇게 이 성질을 갖다가 받아들여야지. 에이 선생님 이것도 당연한 거죠. 누가 뭐래 이거 다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얘들아 그죠? 그럼 얘는 그럼 뭐가 되는 C알파가 되는 거야. 상수야 C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또 얘기할게. 중요한 건 뭐야? C 곱하기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수렴하는 것에다가는 실수배로 수렴한다. 이제 됐어 이제 얘들아. 빨리 할게 이제. 세 번째 요 밑에다 한번 써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an 곱하기 bn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bn, 즉 얘는 알파 베라가 된다는 얘기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제 빨리 할게.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해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됐어. 난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집중해서 지금 잘 듣고 계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bn분의 an이야. 그럼 얘는요,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생략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역시 똑같습니다. 수렴하는 것끼리는 나눠도 수렴한다. 조심하실 거. 주의사항. bn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베타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내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 우리는 곧 이제 발레를 잡아줘야 될 거거든. 여러분들 발레 잡는 게 짜증나는 거 맞지? 짜증 안 나게 준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뭔 말이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렴하는 것끼리 나눠도 수렴한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레를 잡아줄 때는 분모가 0되게끔 하는 걸 잡아줘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 실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완벽하게 초토화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의미라는 거. 요 네 가지 성질을 갖다가 단순하게만 그동안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거고요. 자, 해서 요 성질, 아주 기본적인 성질.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쌤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깔끔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눈에 쏙쏙 들어올 거야, 이제. 볼까? 3번 볼까? 잠깐, 쌤 좀 흥분 좀 가라앉히고. 알겠냐? 너무 흥분한 것 같아. 3번 보니까 얘들아, an 플러스 bn입니다. an 플러스 bn이야. 요 놈이 수렴한대요. 또 뭐도 수렴한대요? an 마이너스 bn도 수렴한답니다. 그랬을 때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걸 묻는 질문이거든. 한번 볼까요? 선생님 거기서 많이 봤어요. 이거 참인 걸로 줄 알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 그럼 실전 문제가 안 풀려. 우리가 이런 문제 풀려고 지금 이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본적인 거거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딱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몇 번이 생각나세요? 라고 질문 드렸어요. 어우, 선생님 1번 생각나요? 잘했어요. 근데 저는 3번도 생각나요. 너무 잘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 2번도 생각나는데요. 완벽한 학생입니다. 진짜로요. 잘 들어보세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1번이었었지. 그래서 얘를 갖다 더해 주실 겁니다. 더해줬더니 뭐가 나왔어요? 슥슥 없어지고 이 an 되시는 거 맞니 얘들아?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해도 수렴하는 거 맞지? 얘도 수렴.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지금 뭐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깔끔하게 필기 했잖아. 2번에 의한다면 실수배를 해도 수렴하는 거 맞지? 그 얘기는 2분의 1씩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맞다고 하세요. 맞지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an도 수렴한다. 3번이 뭐였었지?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해도 수렴한다. 옳거니 선생님 감 잡혔어요 이제. an에다가요. an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an의 뭐도 제곱도 얘도 수렴을 하시는 거군요. 됐습니다. 선생님 bn도 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되죠? 자, 얘를 갖다 어떻게 줄 거예요? 빼세요. 빼면 없어지지요. 2bn 수렴하는 거 맞니? 2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는 거 맞니?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bn 제곱도 수렴하는 거 맞니? 결론 얘기해보자.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었었어.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초토화시키는 거야. 성질을. 알겠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참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4번은 어떨까요? 4번 우리는 행렬을 공부하신 학생들이거든. 영명제지. 영명제거든. 더하거나 뺐을 때, 즉 요놈이 성립했을 때 얘도 수렴하느냐? 에이. 그러니까 얘가 만족하면 얘가 수렴하느냐? 에이. 수렴한다는 조건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 맞지?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바로 P 역할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Q 역할하는 거야. P면 Q이다. 안타깝게 증명을 못했었던 거지만 우리는 인정하자라는 얘기 있었어. 그럼 Q이면 P일까? 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영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얘가 성립했을 때 얘가 아이고 이거는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거짓이에요. 선생님 왜 거짓이에요? 물증을 잡아봐요. 어떤 물증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발레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치? 발레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건 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어떻게? 발레를 어떻게 잡아줘요? 더해서 수렴하는 거래. 그러면 지금 몇 번이야? 4번 하는 거야. AN을 뭘로 잡어? 1하고 마이너스라고. 1하고 마이너스. 역시나 진동하는 걸 발레 잡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BN이라고 하는 건 더해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올컨이 바로 그거야. 지금 이런 생각한 거 맞지, 얘들아, 그지? 바로 이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수렴하지 않죠. 수렴하지 않죠. 발산이죠. 근데 두 개를 더해보세요. AN 플러스 BN. 각각 다 더해보세요. 0 나오는 거 맞지? 0, 0, 0, 0, 0, 0.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러나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는 얘기야. 5번 넘어갑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5번 요놈이고요. 요놈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두 개 곱해보세요. 마이너스를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를 수렴하는 거 맞지? 그렇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발레가 바로 이 자식이 된다. 5번이야, 5번. 5번도 마찬가지야. 오, 재밌는 걸, 응?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보니까 뭐예요? BN분의 AN의 극한값이죠? BN분의 AN의 극한값이면 이것도 각각 극한값을 취해줄 수 있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성질에서는 뭐가 유효한 거야? 얘가 P이면 Q이다야. 수렴한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야. 그럼 6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거야, 이거. BN분의 AN. 분의 AN. 지금 몇 번 하는 거니? 6번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분의 이거분의 다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를 다 수렴하는 거잖아. 그런데 각각 리미트 붙여준 분모에는 리미트 BN 이거 수렴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6번은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요, 여러분들. 진동하는 걸 갖다 발레를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도 똑같네요, 선생님. 근데 7번 문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치? 자, AN-BN이 영행렬이면 AN과 BN이 서로 똑같으냐? 아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AN-BN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 놈을 갖다 마이너스로 바꾸고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바꾸고 플러스로 바꿔봐 이렇게. 맞나 얘들아? 그럼 A에서 BN 빼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 0 되는 거 맞지?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얘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 발레 잡아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진동에 대한 발레를 잡아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연속돼서 나왔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 예제 7번하고 이제 예제 8번, 예제 8번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제 9번도 마찬가지고, OX 문제, 그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요거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거니까, 이제 요거 선생님 지울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지우면 안 돼, 머릿속에서.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꼭 필기해 놓으세요. 겸손한 마음. 알지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돼. 정말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예제 8번을 보는데, OX 문제 8번을 한번 보자. 선생님 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리미트, AN-BN이 0이랍니다. 오케이. 리미트, AN-BN이 0입니다. 그래요. 0이고요. 이번에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3이네요. 그러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으냐? 이 말의 뜻은 결국 뭐냐면 요 놈의 극한값도 3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참고세요. 얘를 갖다 CN이라고 이렇게 놓고 푼 거 봤어요. 그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는 같이 공부했잖아 지금까지.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BN이 뭐로 수렴을 하느냐 내지는 BN이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렴을 하면 어떤 값을 수렴하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BN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쓰겠니? 바로 그걸 한다.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거나 빼거나 실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수렴하는 거 맞지? 단 나눌 때는 0이 되면 안 되고 분모가. 그래서 선생님 AN이라고 하는 것에다가요 AN-BN을 갖다 선생님 빼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얘랑 똑같은 건 인정하실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각각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각각 극한값 붙여줘도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상당히 좀 쉽지만 좀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 성질이 결코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었다라는 거. 맞아, 얘들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시는 거야? 3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3입니다. 얘는 3이시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0이라며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3에서 0 빼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3이 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리미트 bn을 갖다가 룰루랄라 한 거 맞니, 얘들아?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bn 값도 3이다. 그래서 8번은 바로 뭐다? 참이 되신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이제 9번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요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bn분의 an이 1이면, an과 bn은 같냐? 선생님 좀 느낌이 8번하고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느낌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bn분의 an이 1로 수렴한다고 했죠? 자꾸 수렴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 얘는 an과 bn이 같은지를 체크하라는 얘기 맞지? 그럼 선생님 또 말씀드리지만 발레를 하나 잡고 싶은데 발레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자, 극한에서 발레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지만 발산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또 뭐라고요? 진동이라고 했었던 거 맞지? 오케이. 바로 진동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에 썼던 것처럼, 야,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냐, 이거? 그치? 자, 그러니까 6번 있지, 6번. 6번과 아주 유사한 문제지. 그치요? 뭐예요? an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bn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라고 놓는다면 bn분의 an은 1, 1, 1, 1, 1. 1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근데 지금 같냐고 물어봤지? 같냐고 물어보기 전에 수렴도 하지도 않지, 얘들아. 리미트 an 발산하는 거 맞나? 리미트 bn 발산하는 거 맞나? 오, 선생님, 발산하는 거 똑같이 발산하는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수렴하는 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9번은 당연히 틀린 경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지. 자, 이제 10번으로 들어가시는데 10번을 한번 보시니까 얘는 또 다르네. 선생님 좀 죄송해요. 이게 약간 좀 오타가 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좀 이상했었지, 여러분들. 그치? 자, 뭐냐면 bn분의 an이 얼마래요?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an이 3이랍니다. 이면이란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감 잡았지? 왜? 우리는 몇 번이었었어? 8번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분석하신 학생들이거든. 이제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칭찬해 줄게. 뭐예요? bn이지, bn. 얘가 3인지 체크하면 되는 거 맞지? 이제 됐지, 여러분들? 됐다고 해라. 됐지, 여러분들? 그죠? 뭐가요? bn이라고 하는 걸 얘와 얘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나? 어떻게 해요? an 나누기 bn분의 an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당연히 얘랑 약분 되니까. 근데 쓸 수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돼? an 나누기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bn분의 an이라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대답해. 근거가 뭐야? 바로 극한의 성질이었었어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나눠도 수렴한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얘는 뭐예요? 3이에요. 나누기. 얘는 얼마예요? 1이에요. 다행이다. 요 값이 0이 아니라서. 맞지, 얘들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3이 된다는 얘기야. 뭐가? 얘가 3이 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래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은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죠? 맞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됐어, 이제. 자, 11번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정말 중요한 샌드위치 정리를 또 하나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15번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끝까지 잘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샌드위치 정리 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몇 번 했냐? 10번 한 거 맞지, 얘들아? 자, 11번 한번 보시는데, 11번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응? 진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렇단다, 얘들아. 뭐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정말 어렵단다, 얘들아. 근데 알면 4점짜리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정말 쉽게 보인단다. 재밌게 보이고.
그래서 11번 문제를 좀 괴로워했던 학생들은 너무 그 상심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리미트 AN이 절대값이 떴지, 얘들아. 그죠? 리미트 AN이 절대값이 떴어요. 절대값이 떴단다, 이렇게. 그럼 얘가 3이란다. 아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값이 3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3으로 수렴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 또 뭐야? 또 진동이야. 그렇다니까? AN을 갖다가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는 일반항으로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아하. 그럼 요놈의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1, 2, 3, 4 대입했을 때 각각의 항들의 절대값이니까 실질적으로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반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구나. 역시 확인할 수 있지? 절대값 3이면 AN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냐? 아예 수렴하지 않지, 얘들아. 진동하는 거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잡히시지? 이거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번은 완벽히 틀렸다. 거짓이다. 반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진동하는 걸 잡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이제 12번 선생님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십니다. 무한대로 가시고요. an, b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좀 색다르네, 선생님. 얘가 무한대네요. 이게 좀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무한대로 나왔네. 이런 거 정말 또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헷갈리지 말자. 그럼 bn이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0이냐? 라는 걸 묻는 거 맞지? 자,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 괜찮아. 시험 볼 때는 틀리면 안 돼. 알겠어? 수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3으로 수렴을 한대.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대. 그럼 왠지 모르게 요놈에서 요놈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좀 퍽퍽 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 수렴하는 것끼리 나누거나 곱하거나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뺐을 때 수렴한다고 했었었지.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들은, 똑똑해져야 될 여러분들은 얘를 딱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자. 얘가 무한대래. 꼭 곱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지. 무슨 말이야?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 처음에.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그렇지, 바로 얘야. 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는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발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발레가 없어요. 왜 없어요? 참이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생각 안 나면 뭐 참이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행렬에서. 대답하세요. 얘가 무한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되시는 거지. 맞지?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아까 분수함수도 말씀드렸잖아. 그런 형태일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이제 됐어요. 노란 색깔 잘 보세요. 요거 수렴하는 거 맞니? 맞다고 해라. 맞잖아, 얘들아. 그죠? 3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다. 얘도 수렴하는 거 맞니, 얘들아? 맞거든. 대답하세요. 그럼 요놈에다 요놈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지.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지. 띵띵띵. 리미트 an, bn에다가 곱하기 an분의 1. 얘도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뭔데요? 얘가 바로 리미트 bn 되는 거 맞습니까? 얘랑 똑같은 거 맞겠지? 직직 약분되니까 bn 되는 거 맞잖아. 괜찮아,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an, bn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an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성질이었었지? 근데 얘가 뭐에 수렴을 한대? 3에 수렴을 한대. 얘는 뭐에 수렴한대? 방금 했잖아.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럼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을 했을 때 곱하기는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었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두 개 곱하니까 0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B에는 0으로 수렴한다. 참인명제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자,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13번 들어갑니다. 13번 보면 AN, BN이 수렴을 한대요. 수렴을 하고요. 극한값을 계산을 했을 때 AN이 더 크답니다. 그랬을 때도 AN과 BN의 그 일반항도 똑같은 부등식이 성립할까? 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열은, 죄송해요. 극한은 뭐라고 했죠?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이 더 크다란 얘기야. AN의 방향이 더 크다란 얘기야. 자,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갔니? 15번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사실은요. 미리, 왜냐면 13번, 14번, 15번 다 부등식꼴의 형태가 떴잖아. 자, 한번 정리해볼까? 극한은 방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었죠? 극한의 계산 원칙은 뭐라고 했었었죠?
확정형, 부정형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무한대분에 무한됐을 땐 분모의 최후차는 안 온다. 이건 내가 별도로 써드리진 않았습니다. 기억나죠? 이번 강의 첫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었더라? 아주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또 하나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그냥 깔끔하게 이쪽에다 써볼까? 깔끔하게 이쪽에다가 뭐냐면 얘들아 따라해봐. 샌드위치 정리, 뭐 스퀴즈 정리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샌드위치 정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가 뭔지는 알잖아 얘들아. 빵과 빵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 의미인데 부등식이 떴을 때 항상 요 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N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N이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CN이 있다고 쳐보자. AN, BN, CN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랬을 때 정리 들어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이 알파로 수렴한답니다. 왜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수렴한답니다. 자, 리미트.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요놈은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라고 했을 때 n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결과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bn은 뭐가 된다?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약간 좀 다른데요? 뭐가요? 여기 등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등호 있어도 돼. 등호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극한은 방향이기 때문에. 증명해 주세요. 못해요. 고등학교에서는 못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는 시켜줄 겁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멋있게. 알겠어? 자, 멋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냐면 아주 좀 기초적인 거 하나 또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 풀어봐. 진짜 재밌어진다니까 얘들아. 문제 잘 풀려. 진짜로 안 헷갈리고. 얘들아, 얘를 만족한 x값은 뭐야? 당연히 3이지. 금방 썼다 질 거야 이거.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뭐야? 당연히 없지 얘는. 이런 걸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럼 3보다 크고 동시에 3보다 작은 x값은 3밖에 없지. 3보다 크고 동시에 3보다 작은 x값은 실수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이 등호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었지. 요놈의 극한값이 알파야? 요놈의 극한값이 알파야? 그럼 요놈의 극한값도 뭘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야? 극한은 방향이기 때문에. 선생님, 약간 좀 찝찝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함수 관계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맞지? 함수야, 함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었던 거 맞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뭐냐면 X축, Y축을 한번 선생님 한번 잡아볼게요. X축, Y축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선생님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인가요? 아까 어떤 게 있었었지?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을 갖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썼던 거 기억나지? 첫 번째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y는 뭐라는 어떤 상수 예를 들어서 알파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AN의 그래프를 선생님 지금부터 그릴 건데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얘가 바로 AN의 그래프라고 쳐봐. 물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선이 안 되겠지. 수열이니까 딱딱 끊어진 거니까 사실은 점이 찍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셨나?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편하게. 그럼 여러분들 노란 색깔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얘를 갖다 BN의 일반항이라고 한번 해볼게. 역시 마찬가지야. 점이 찍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점이 찍혀. 첫 번째 항은 얘고요. 두 번째 항은 얘고, 세 번째 항은 얘니까. 그 점을 연결했다고 한번 쳐보자.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이 파란 색깔 AN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 맞나 얘들아? 즉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바로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자, 선생님이 요 놈을 갖다 CN으로 바꿔줄게요. 저 옆에 있는 것과 좀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가면 갈수록 요 알파의 값, 함수값은 계속 가까워지잖아.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B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N보다는 크대요. CN보다는 작대요. 맞지요? 선생님 너무 흥분했나봐. 그치? 요 그림을 얘랑 좀 똑같이 좀 그려야 되는데, AN이랑은 오케이.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이해 좀 해줄 수 있지, 얘들아. 그죠? 자, AN이 작대요. 작으니까 AN이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cn이 크대요. 크니까 함수값은 위에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알지? 예를 들어서 요 값이 1이야. 그럼 요 값은 5가 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3이야. 이 값은 뭐 4가 되면 되잖아. 요 값이 3이라고 친다면. 이해됐나? 그럼 이 값들은 다 3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알파라고 나왔으니까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인정하세요. 인정할래 안 할래? 인정하지.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얘보단 크고 얘보다 작은 값이지. 모든 항이 얘들아. 그럼 실제로 여기 어디 막 있는 어떤 값들이 뭐 얘가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n 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지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어떻게 돼? 요 사이로 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왜? 노란색보다는 크고 파란색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노란색보다는 크고 파란색보다 작은 이 Bn 값은 요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Bn이라고 하는 이 극한 값은 결국 뭘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여러분들은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다고 해주세요. 아깝지 않지 얘들아, 그죠? 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를 좀 살짝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15번 문제를 먼저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자. 방금 한 거니까 얘들아. 15번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3번, 14번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N이고요. BN이고요. 0이랍니다. 오케이. 그래요. 요놈일 때 리미트 자 BN이 무한대이면 리미트 AN도 무한대이다. 과연 이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요? 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좀 어려워. 선생님 뭐 방금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약간 헷갈리는데 괜찮아요. 헷갈려 하세요. 알겠죠? 지금 헷갈려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니까.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bn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맞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되시는 거 맞지?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단다. bn분의 1이 떴지 얘들아 그죠? bn분의 1이 떴으니까 지금 문제 제대로 잘 쓴 거 맞지 얘들아 그죠? bn분의 1이 떴으니까 요놈의 역수를 취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역수를 취해 주시면 요 부등호 바뀌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바로 그거야. 그래서 an분의 1 하고요. bn분의 1 하고요. 얘는 an이 더 컸었지. 역수를 취하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맞다고 하세요. 맞지? 그래. 근데 얘는 양수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역수를 취하면 음수가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양수여야 되는 거 맞겠죠 여러분들? 됐어 이제. 이제 눈에 쏙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하세요. 들어와요? 극한값 한번 취해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요. 극한값 한번 취해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요. 극한값 한번 취해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그럼 뭐에 향하고 있는 거니? 방금 얘기했잖아. 0으로 향한다고. 00000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당연히 0 될 거 아니겠냐고요. 방금 선생님 말씀드렸었던 무슨 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값은 뭐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0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럼 얘가 0으로 수렴을 하면 일반항, 요 AN의 극한값은 당연히 뭐가 되시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발산한다. 그래서 15번 참인명제가 된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가 활용이 되시는 거고요. 사실은요. 우리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문과 학생들이시겠지만 뭐도 있니? 어떤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도 있겠죠. 그죠? 자, 선택 미분적분이나 뭐 이런 그 내용 등에서도 이 샌드위치 정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알고들 계실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리예요. 됐어요. 이제 말이죠. 자, 13번을 할 차례죠, 여러분들. 그죠? 자, 13번, 14번 이어서 해드릴게. 자, 13번을 보니까 AN, BN이 수렴을 한대요. AN, BN 수렴을 했을 때 AN과 BN의 극한값이 무조건 다 샌드위치 정리 생각하시면 안 돼. 샌드위치 정리가 뭐야?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같을 때 가운데 것도 같다라고 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지. 그럼 얘는 요놈이면 요놈이다. 아이고 여러분들 요거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다 진동은 반려가 아니야. 근데 적어도 AN을 뭐 n분의 뭐 3이라고 한번 놔볼까? AN을 요놈이라고 한번 놔봐. 오케이. 자, 그러면 BN을 갖다 뭐라고 놓을까요? BN을 어디 갔니? 지금 BN을 갖다가 n분의 1라고 한번 놔보세요. 여러분들아. 그럼 실제로 요놈의 극한값은 뭐여요? 1이 되는 거 맞지? 요놈의 극한값은 뭐여요? 뻑인 되긴 뭐가 돼요? 0 되는 거 맞죠? 그럼 AN하고 BN하고 얘가 더 크십니까? 실제로 n에다 1 같은 거 대비해봐.
1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1 되는 거 맞지? 얘가 더 큰 게 아니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14번은요. AN, BN, 야, 이거 좀 잘못하면 이거 우리 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4번 한번 볼까? AN, BN, 0이면, 0일 때, AN이 수렴을 하면, BN도 수렴, 요건 좀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왜요? 샌드위치 정리가 있잖아요. 그 샌드위치 정리 잘못 이해하신 거라니까? 그냥 완벽하게, 그래서 미리 내 샌드위치 정리 설명해드린 거야. 아니, 선생님,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이잖아요. 얘 수렴한다며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미 느꼈지?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는 수렴한다라고만 돼 있지 0으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얘를 갖다 10으로 수렴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써볼게.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럼 10으로 수렴해. 선생님 그러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값에서 뭐 수렴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느낌이고. 알겠어?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어떤 생각? 10이야. 0이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산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핸드폰 진동이랑 수학에서 진동이랑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바로 진동입니다. 어떻게 진동해요? 맘대로 쓰세요. 2, 3, 2, 3, 2, 3, BN이 말이죠.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다 일반항이 10, 10, 10, 10, 10, 10 되는 거 맞지? 얘는 다 0, 0, 0, 0, 0, 0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모든 항들은 다 10보다는 작고 0보다 큰 거 맞지, 얘들아? 그래도 얘는 또 뭐야? 수렴하는 게 절대 아니지. 진동하는 경우니까. 발산.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경우니까 발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수학적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신 학생도 물론 계실 거야. 응?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끝까지 자꾸 연습하시고 자꾸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계속 발전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무한급수를 해드릴 겁니다. 이 무한급수에 또 숙제 나갈 겁니다. 응? 행렬에서 숙제 나갔었던 거 기억나지? 자, 무한급수 숙제 나갈 거니까 자, 무한급수도 선생님이 확실하게 개념 정리 해드릴 테니까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방금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정리해드린 단원에서 빠진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그거는 실전 문제에 나와서 분명히 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지금처럼 이번 강의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만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